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인사 안 해요? 인사는 같이 해야죠. 아, 인사 같이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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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연구실 대표 유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C 소리 AKA Soulless 영혼이 없는 소리입니다.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죠. 저는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왜 노다지예요? 제가 노씨라서요. 노터치 이거지. 나 건들지 마라. 어디 날 건드려? 노터치. 네, 저는 단팥빵을 좋아하는 장물란입니다. 혹시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주앙광. 비음이 약간 프랑스 사람 같긴 한데. 자, 우리는 왜 모였어요? 저희는 영어 교육에 대한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전문가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움이 있지만, 우리 이 정도면 전문가지. 나보다 전문가일 수 있나? 자칭. 자칭. 저희는 대학원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영어 교육과 관련된 일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대학원에서, 아카데미아라고 하면 좀 거창한가?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하는 얘기들을 우리 한번 좀 같이 공유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팟캐스트 하고 싶다니까 누군가가 묻더라고요. 대소개팅남? 요즘에 팟캐스트 왜 해요? 유튜브가 낫지 않나? 우리가 유튜브도 생각을 해봤죠. 그쵸? 그래도 그분 유튜브 얘기하신 거 보니까 유 대표님 얼굴이 좀 괜찮았나 본데. 중타 이상은 하죠. 우리가 얼굴이 부족해서 팟캐스트를 하는 건 아니라는 점. 아니라는 점. 그쵸? 저희가 영어 교육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영어 교육을 시작했냐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렇죠. 영어 교육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저희는 그냥 흐름상의 중간에 어떻게 하다 그냥 뛰어들게 된 사람들이니까 그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막 이 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영어가 왜 영어를 쓰지 않는,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왜 필요하게 됐는지 그 시기부터 이제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 교육은 그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시작이 되었죠. 영국이나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동인도 회사, 맞지? 그렇죠. 동인도 회사 등을 이제 설립을 하면서 세계사 열심히. 이제 식민지를 건설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이제 영어 교육 관심을 가진 거였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으로 들어간 이민자들이 무척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민자들을 교육시키고 통합시키는 데 있어서 언어만큼 중요한 게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민자를 교육시킨다는 그런 어떤 목표에서 영어 교육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되게 어떤 표현으로 많이 쓰냐면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LA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는 줄여서 스라 아니고 세컨 랭귀지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econd Language 뭔가요? 노다지 씨? 제2 언어라고 하죠. 제2 언어. 우리 세컨 랭귀지를 third 랭귀지도 우리가 세컨 랭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다지 씨는 언어를 여러 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first 랭귀지가 뭐죠? 한국어죠. 그쵸. 세컨 랭귀지는 세컨 랭귀지는 지금 고민에 빠졌다. 나의 세컨 랭귀지 뭘까? 나 둘 다 잘하는데. 멀티링구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뭔가 제1 언어 다음에 배운 언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를 보통 제2 언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프랑스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어릴 때 그쪽에서 살았었으니까. 근데 그게 한참 돼서 이제는 프랑스어를 잘 못하니까 왠지 영어를 제2 언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제1 언어, 제2 언어를 가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어가 되게 우리의 주된 언어이고 영어가 제2 언어는 아니죠. 외국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EFL 상황이라고 하죠. 잉글리시죠. Foreign Language. 우리는 외국어로서 영어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제 제2 언어를 사람들이 가르치고자 했던 그런 이유는 그 사람들 모국어는 뭐 이탈리아어, 뭐 아이리시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모국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 나라에 살려고 할 때 모국어 이외의 언어가 두 번째 언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second language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습득. 그렇게 돼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시작된 그 제2 언어 교육, 영어 교육이 사실은 여러 제3세계라든지 뭐 아시아 국가 이런 식으로 많이 전파되어 와서 우리도 사실은 ESL에서 만들어진 교수법이라든지 학습 방법 이런 것을 거의 그대로 차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SL 상황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가르치려고 하고 이러고 있는 거고 그게 사실은 영어 교육의 거의 시작점 아닐까요? 한국의 최초 영어 교육 기관이 유경공원인데 제가 그걸로 옛날에 학부 때 논문을 썼었는데 그때도 미국에서 수입한 책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ESL이 EFL로 그대로 넘어왔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궁금한 건데 우리 지금도 영어 교육과에서 배울 때 ESL 교재로 주로 배우잖아요. EFL 교육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그걸로 배우는 상황은 아직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말하자면 근데 교과서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쓰기 때문에 EFL 전용 교재를 개발해가지고 사용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영어 교과서요? 영어 교과서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 쓰실 때 EFL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쓰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엄연히 말하면 거기에서 교육 과정에 녹아 들어간 게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를 형성시키기 위한 그 CLT 커뮤니케이티브 랭귀지 티칭이잖아요.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과. 맞아. 맞아요.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ESL 상황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EFL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한국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학습자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교수법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죠. 그게 얼마큼 잘 반영되었나 이거는 모르겠지만 이제 ESL 교재도 어차피 성공적이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EFL 교재가 있는가에 대한 답은 있긴 있다. 뭐 좋은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연구를 할 때에도 그렇잖아요. ESL 상황에서 학습자들에게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게 우리한테 똑같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적용되지는 않는 거죠. 어머니 특성이 되게 다른 거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영어 교육의 역사는 이제 좀 이민자나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영어 어떻게 가르치는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ESL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EFL 상황에 있다까지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영어 교육을 참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좀 지나칠 정도가 아닌가 그쵸, 싶을 fever라고 정도로. 하죠, 그쵸. 영어 교육열을 우리가 English fever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숫자를 내가 얘기할 건데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자 맞춰보세요. 3.7 하루에 영어 공부한 시간? 3.7시간? 이나? 3.7? 그거 뭐 고등학생까지 생각하면 너무 아닌가요? 3.7세? 3.7세? 뭐가? 부터 영어를 시작한다. 딩동댕.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나이가 평균 3.7세래요. 3.7세부터 공부를 한다는 거죠. 너무 준수한 숫자 같아요. 장굴랑은 몇 살부터? 저요? 저는 진짜 잘 기억이 안 나는 순간부터 그냥 무의식적으로 영어에는 노출됐던 것 같아요. 항상 뭐 아버지가 뭐 팝송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요즘 3.7세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냥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노출은. 근데 소외된 이제 친구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 장굴랑은 있는 집 자식이고. 여기서 진짜 허팡문에 상상하실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노출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노출과 영어 교육을 일단 한번 구분을 해봐야 되고 그죠. 그리고 플러스 아까 그 소외된 친구들은 평소에 일상적인 노출도 어려울 수도 있다. 그쵸? 소외된 그 용어를 좀 소외되는 너무 소외된 친구들 뭐라고 할까? 기회가 많이 없는 친구들, 기회가 적은 친구들. 기회가 되는 친구. 그래 맞아. 노출과 학습은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노출을 우리가 어떤 걸 이제 노출이라고 말했듯이 그냥 주변 상황에서 영어를 듣고 들리는 보고 읽고 이제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는 걸 노출이라고 하지 않나요?
아빠가 팝송 틀어준 거는 노출인 것 같고. 근데 노출이자 학습인 거 아닌가? 학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영어, 영어 ABC도 붙여놓고 이런 거. 그것은 학습이 아니고. 그건 학습. 학습? 교육. 학습은 아니고 교육. 학습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의를 제대로 해. 이건 노출인데 학습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다. 근데 엄마가 만약에 외워 이렇게 하면 외워. A 따라 해봐. A, B, A 애플 B, 바나나. 이렇게 하면 이제 학습인 거죠. 짱랑 따라해. 그럼 이제 그 순간부터 학습이. 그러면은 3.7세 너무 약하다? 너무 학습이라고 하면 3.7세? 우리나라 아이들 나이로 따지면 5세에서 한 6세 정도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뭐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나같이 늦게 공부한 사람들도 있지만 전 만 12세에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얘기하시면 이제 나이가 드러나는데 저희가 지금 교과 교육 과정에서 이미 지금 3학년 때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3학년 때부터 시작했지만 공부를 시작한 건 만 12세부터. 그럼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좀 놀았어. 자, 그럼 두 번째 숫자 넘어가죠. 두 번째 숫자 15만. 영어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 15만밖에 안 된다고? 너무 적은가? 너무 적은가? 15만. 15만이면은 뭐 영어 공부를 하려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어떻게 뭐 영어 공부하려고 뭐 애쓰는 사람? 학원에 등록하는 사람? 15만? 너무 적지 않나? 아니면 15만 원? 한 달에 쓰는 돈 영어 공부를 위해서 뭐 무슨 스쿨 뭐 이런 거 너도 나도 뭐 너도 나도 15만? 잘한다. 그 사람 돈 많이 벌겠다. 15만이면 못 버는 거 아니야? 15만원이면 삼성 한 달에 쓰는 돈이 15만 원? 한 달에 평균적으로? 근데 더 비싸지 않나? 정답은 뭐냐면요. 1년에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 학생들의 숫자가 평균 15만이래요. 이게 진짜 많다. 학생만 하는 거예요? 학생, 스튜던트. 대학생 포함. 대학생 포함? 15만이래요. 자, 그리고 이건 좀 쉽겠다. 15조. 이게 돈이겠네. 이건 돈이네. 그렇죠. 돈이네. 연간 영어 교육에 사용하는 돈이 15조래요. 이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일찍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편인 거고,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이 사실 해외에 나가는 학생들의 그 숫자나 돈을 15조로 생각했을 때에는 되게 영어 교육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영어를 잘 하는 편일까요? 뭐 잘하는 편이니까 영어 전문가라고. 우리? 우리? 우리나라. 빅토리안. 죄송해요. 어제 좀 한잔 하고 와가지고. 한잔 아니고 세 잔? MC 소리는 영어 좀 하나 봐요? 너무 자부심이 푹푹 튀어나오네요. 갑툭튀.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럼 영어를 잘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영어 공부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우리나라의 현 주소는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팟캐스트를 위해서 공부를 조금 하고 있었는데 EF Education First라는 스위스 본사가 있고 스웨덴의 회사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전 세계 80개국의 대륙 여러 가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 다 포함해서 80개국의 영어 실력을 순위를 매겼어요. 우리나라는 80개국 중에서 몇 위일까요? 우리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몇 위였죠? 우리가 7위, 8위? 7위에서 거의 9위를 마감하지 않았나요? 이거 팩트체크 한번 해보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참가국 수는 92개국이거든요. 92개국에서 동계올림픽만으로는 10위권 안에 들었어요. 참고로. 자, 영어는 그럼 80개국 중에서 몇 위일까요? 6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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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팩트체크한 거 얼른 알려드려야겠다. 동계올림픽 순위 7위입니다. 7위? 우와. 91개국 중에 7위면 진짜 짱 잘한 거네. 평창 동계올림픽 92개국 중에 7위인데 자, 영어 80개국 중에 몇 위인가? 그래도 그런 EF라는 회사에서 낸 시험에 응시할 사람들은 뭔가 영어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서 한 25위 정도? 25위 정도? 네. 저는 근데
잘할 것 같긴 한데 표집을 할 때 영어 잘하는 사람만 굳이 표집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객관적인 연구를 하려고 하면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몇 위 정도 할까 하면 중박은 치지 않았을까. 42. 정답은 30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영어를 잘하는 나라는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 앞에 또 홍콩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1위는 어디일 것 같아요? 네덜란드. 네덜란드. 정답. 오늘 실이 내리셨네요. 네덜란드가 1위예요. 네덜란드가 영어를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1위에서 2위에서 뭐 10위권 안에 되게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싱가포르가 7위. 싱글리시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30인데 30이 잘하는 거죠? 싱가포르랑 홍콩은 둘 다 영어는 모국어로, 아니, 그 뭐지? 공용어? 그거 하는 국가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잘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뭐 홍콩 다음이면 이 정도면 매우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inner circle, outer circle, expanding circle. 한번 설명 누가 해주시겠어요? 소리 시작했으니 제가 마무리. According to 카츠루. 카츄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제 학자에 의하면 카츠루 맞지? 피카츄 아니고요. 피카츄 아니고 카츄에 의하면 카츠루 맞죠? 우리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를 이제 세 개의 서클로 나눈 거예요. 세 개의 원으로 나눴는데 이너 서클은 영어권 국가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영국이나 미국처럼 영어를 우리가 모국어로 사용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나라고 아우터 서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싱가포르나 그리고 뭐 아니면 홍콩처럼 공용어로 사용하고 하는 나라들이고 익스팬딩 서클은 우리도 어쩌면 익스팬딩 서클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지만 그리고 공용어도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익스팬딩 서클에 속할 텐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홍콩 다음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잘하는 편이죠, 그렇죠? 근데 잘하는 편인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가성비가 좋냐 이걸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좀 아쉬운 결과이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동계올림픽에 우리가 돈을 얼마나 썼을까? 그건 물론 알 수가 없죠. 땡책. 그러면 영어 교육엔 돈을 얼마나 안 쓸까요? 아까 일단은 15조 얘기하셨고 그거를 한 명씩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지.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고 왔는데 EBS 다큐프라임의 한국인과 영어인가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2013년도에 제작된 다큐멘터리고 거기에 한 학부모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유치원 다니는 자녀를 한 명 키우고 있는데 대학 때까지 얘한테 투자할 영어 사교육비를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2억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장블랑은 돈 얼마나 썼어요? 장블랑 있으신 거야. 아니 부모님이 당연히 네가 영세부터 쓰진 않았겠죠. 개인사 한번 들어봅시다. 장블랑 영어 되게 잘하죠. 장블랑 이름이 괜히 장블랑이 아니에요. 약간 프랑스에서 영어 배웠나? 여긴데 이건. 다. 욕만 잘하는데. 요게 돈 얼마 썼어요? 얼마 쓴 것 같아요?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지출하는 정도는 꾸준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웬만한 영어학원 다니고 뭐 과외 받고 또 고등학교 때 뭐 인강 듣고 대학교 때도 뭐 회화학원 다니고 뭐 한 50은 너무 많나? 30만 원이라고 평균적으로 잡아보면 12학년 동안 한 5천만 원 정도 쓰지 않았을까요? 5천만 원? 12학년 동안. 12학년 그 동안? 다음에 대학교에서 교육받은 거 빼고, 학원 따로 다닌 거 빼고. 대학 때까지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5천만 원. 근데 대학교 입학한 후에도 계산을 해야지. 7천만 원. 너무 지금 줄이고 있어. 여러분 1억 생각하세요 지금. 장블랑 1억입니다. 비공식 1억.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쓴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건 인정. 그렇죠. 노다지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원은 안 다녔지만 프랑스에서 살았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한 개 영어 배우는데 좀 도움이 됐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 다니지 않았지만 프랑스어를 어렸을 때 몇 년 배웠어요? 3년 넘게, 한 4년 정도? 프랑스에서 살았죠. 4년 동안 프랑스에서 살아야 되는 비용을 계산하면 7천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근데 프랑스어를 한다고 해서 영어를 다 잘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한국어를 한다고 일본어를 다 잘하는 건 근데 아니죠. 그 프랑스어를 배우기 위해서 프랑스를 배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도움이 되는 건 인정하는데 추산할 순 없다. 근데 가성비는 괜찮은 편이다. 아니 지금 가성비로 따지면은 그러면은 이 노다지 한 분의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무튼 나보다 많이 썼던 것 같아. 내가 많이 썼다는 그런 거였어? 자, 그럼 MC 소리. 저는 굳이 계산해보자면, 초등학교 때 외국학원을 한 2달인가 다닌 적이 있어요. 외국인 선생님들이 계신 곳. 근데 되게 비싸지 않나요? 그런데, 100만 원 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100만 원. 옛날입니다. 예, 옛날이고요. 동네 학원이고요. 해가지고, 동네가 좋았네. 네, 동네가 좀 괜찮은 동네였어요. 근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뭐 30에서 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50만 원. 그리고 한 중학교 때 문법학원을 한번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 2년치 정도 계산을 한다고 봤을 때, 엄마가 비디오나 테이프 이런 건 정말 많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뭐 넉넉 잡아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 MC 소리의 그 개인의 그 히스토리를 봤을 때는 돈만 넣으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저희가 저번에 유대포님한테 배운 게 있는데, 엄가다라고, 엄마 플러스 노가다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게 엄마가 저 영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노가다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표 영어를 많이 시키셨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 엄마는 영어를 못하지만, 이제 노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인건비로 계산한다 하면 조금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쓴 돈은 1,000, 2,000이고, 엄마께 감사드립니다. 가성비로 따지자면, 물론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이잖아? 저는 성능은 좀 별론데, 성능은 좀 별론데, 돈은 정말 안 들였어요. 왜요? 저는 학원을 좀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해서. 중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뭐, GTM이었던 시절이죠. 너도 GTM을 때 아니었어? CMTM. 그거 알아요? CLT가 저기 6차 전에도 다 들어왔었어요. 아 진짜? 1970년대부터 이후에 나온 그 수법이잖아요. 지금 다 네, CLT, GTM 따라오고 계신가요? 아, 맞네. GTM 한번 설명해. GTM 뭡니까? Grammar Translation Method이죠, 그렇죠? 즉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라고 부르는 건데, 소문 종합 영어 시대. 그렇죠. 그냥 이렇게 텍스트 주고서 글 주고서 문법적으로 분석해서 그 내용 의미 그냥 이해하는 수능 영어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교수법이고요. CLT는 뭡니까?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이죠, 그렇죠? 의사소통 중심 교육법이라고.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뭐 연구한 뭐 교수법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 GTM 아니에요. 저는 사실 돈 얼마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 안 쓴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공짜로 나갈 기회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많이 사용했죠. 세금을 쓰셨나요? 네. 내가 낼 세금. 나도 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류 대표님처럼 뭔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인 학습자로 살아가면은 뭔가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는 느낌 때문에 영어에 꾸준히 소비하는 돈이 부모건 뭐 학생이건 아니면은 성인이 돼서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 비용, 나가는 비용이. 근데 우리는 되게 궁극적인 질문인데 그렇다면 왜 돈을 그렇게 쳐 발라가면서 좀 발라는 아니고 돈을 야금야금 야금야금은 야금야금 아닌데. 쳐 바르는 15조가 야금야금이에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가랑비에 뭐 어쩌는지 모르다 뭐 그런 거. 아니지. 엄연히 말하면 영어 교육에 쓰는 돈이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그 마미들이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그 엄마들은 영어 교육 때문에 허리 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건 야금야금 때문에 허리가 휘진 않잖아. 야금야금은 잔잔바리로 돈을 쓰는 걸 야금야금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애 둘만 영어 교육 시켜도 1인당 학원비 30이면 60만 원인데 월급을 내가 600 받잖아. 그렇죠. 되게 엄청 그
가게 그 예산에서 엄청 큰 비용이죠. 야금야금 넣는 게 아니지. 그럼 처음 바르는 거 맞는 거 아니야? 수입의 20%인가 30%를 교육에 쓴다고. 물론 다 영어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뭐한 3분의 1이라고 잡아보면 대신에 엄마들은 절반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 거기는 약간 미친 것 같아요. 그쪽 돌아가는 시장은 미치다니요. 이거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과열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그쪽 시장은 그냥 평균적인 수치를 생각해 봤을 때는 10% 그러면? 우린 영어 교육에 11조 하고 있다. 10%는 훨씬 넘지. 그래요? 월급 300만 원 받는데 거기에 6, 70만 원을 쓴다고 하면 엄연히 말하면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되는 거잖아. 말한 20, 30%가 20, 진짜 30%는 맞는 거 당연히 아닌가? 맞는 거지. 그치? 20, 30%면 되게 많은 돈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월급의 20, 30%를 애기한테 다 쓴다고 해봐. 영어 교육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근데 그렇다면 anyway 정리를 하자면 영어 교육에 우리는 돈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영어를 배우는 걸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영어를 왜 공부하는지? 그럼 전반적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영어가 자격 조건이니까. 뭐 돈이 되니까 뭐 입시나 취업에 필요하니까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따지려면 결국은 브르디에가 이런 말을 했죠. 아, 이거 노다지 쌤이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브르디에를 원래 브르디오 뭐 이렇게 읽어야 된대요.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어렵고 그쵸. 1982년에 쓰신 Language and Symbolic Power이란 책이 있어요. 언어와 상징 권력인데 이 책에 특히 2장이 흥미롭거든요. 2장에 보면 가격 형성과 이윤의 예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언어는 언어 시장의 역학관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런데 언어 중에 비싼 언어가 있고 싼 언어가 있는데 지금 영어가 비싼 언어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예전에 중국어 배우는 열풍이 이렇게 세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되게 영어 다음에 중국어 혹은 영어 앤 중국어 이 정도로 이제 중국어를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게 의식이 우리 되게 많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중국어를 해야 된다. 중국어가 예전에는 비싸지 않은 언어였는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막강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막강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좀 비싼 언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최근 엄청 비싸진 언어 하나 있잖아요. 뭐야? 컴퓨터 언어.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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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딩 맞아요. 아, 브루디에가 언어는 사회적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되게 어려운 말을 쓰거든요. 문장을 보면 문장이 뭐 5줄씩 이렇게 되고 문장이 끝났겠지 하면 콤마가 또 있고 그래서 자기의 상징, 자기의 사회적 자본을 엄청 드러내세요. 가진 자다. 가진 자세죠. 부럽다. 그렇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우리 배운 것 중에 동기 이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영어를 공부하는 동기를 크게 쉽게 설명하면 뭐 동기를 크게 한 두 가지 2 곱하기 2 두 가지 정도 4가지 정도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내적 동기 내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 그리고 외적 동기 extrinsic motivation. 그렇죠. 그리고 도구적 동기 혹은 통합적 동기, instrumental motivation, integrative motivation 뭐 이렇게 나누는데 도구적 동기는 뭔가요? 도구적 동기는 뭐 이런 거 점수 잘 받으려고 하는 거, 승진할 때 쓰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도구적 동기가 강한 거 아닌가? 도구적 동기가 강한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영어가 시작된 것도 영어 교육을 뭐 ESL이건 EFL이건 시작된 것도 다 영어를 통해서 뭘 하겠다, 취업을 하겠다, 아니면 주류 사회에 속하겠다 그런 동기로 시작한 거니까 도구적 동기로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이상한 건 없는데 너무 도구적 그쵸. 동기에만 치중하고 전혀 인트린식 모티베이션이 안 일어난다는 게 저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과열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뭐 고등학교 입시할 때를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잖아요. 또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고 취업할 때도 영어를 공부하는데 이 영어가 되게 변별하는 기능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우리가 모두 토익 점수가 필요했잖아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ETS 스폰서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상당히 저는 의문점을 갖게 됐어요. 왜 하필이면 영어를 변별 요소로 쓰게 됐을까? ETS의 음모인가요? 근데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모든 것은 사실 파워 게임이기 때문에 ETS 뭐 미국 기반으로 두고 있는 사실은 그런 평가 회사잖아요. 되게 유명한 토익 토플 만드는 회사. 근데 그 시험에 응시해서 점수를 잘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회사가 사실 부유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익이라든지 이 토플이라든지 이 시험의 어떤 공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되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뭐 사람들이 UTS 점수를 많이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그렇죠. 우리가 그냥 토익에 대해서 또 얘기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희 토익이 집중 분석 한번 들어갑니다. 관계가 좋네요. 근데 아무튼간 그렇게 취업에 많은 변별적인 요소로 영어가 사용됐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 토익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어 면접이 더 확대되면서 아직도 영어에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 취업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려면 영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하고 뭔가 단기간에 영어 실력의 점수를 향상시키려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영어를 왜 배우고 뭔가 영어를 배웠을 때 뭐가 좋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틈조차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사실 실제로 영어 공부를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그 단계도 보면은 과목이니까 되게 당연하게 그냥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의 어떤 선택 주어지지 않고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과목이니까. 과목으로서 배우는데 왜 과목으로서 배워? 점수 잘 받기 위해서. 점수 잘 받아서 뭐 하게? 대학 가야 돼. 그러면 결국 그 영어라는 거는 결국 대학을 잘 가고 어떤 뭐를 하기 위한 어떤 도구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수는 있겠죠. 영어 공부하는 게 난 좀 재밌었는데. 영어 공부 재밌었던 분 말씀해주세요. 나는 처음 공부할 때는 되게 재밌었어요. 처음에 과목으로서 공부할 때는 어느 순간부터. 난 그래서 그냥 영어 공부를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그 다음부터도 계속 재밌진 않았지만 뭐 재미로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재미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재미없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요?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뭐 어때? 그래서 안 하면 뭐 어때? 근데 나는 서울대 가고 싶단 말이야. 근데 영어 안 해도 돼요? 하기 싫은데? 그럼 해야지. 그렇지. 그럼 해야지. 그거는 과목으로서 필요한 거니까. 학업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거니까. 서울대 가려면 영어 공부해야죠. 물론 4등급 맞은 학생들도 있거든요. 영어. 그렇죠. 뉴스 기사에 나왔죠. 벌써 연구실 문 닫을 시간이네요. 아저씨가 나가래요. 벌써요. 너무 늦게까지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